여러분, 1주택자가 되셔야 합니다. 집을 한 채 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기 채권을 구매한다는 것과 같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장기 채권은 뭐죠? 대한민국을 믿고 대한민국 너가 10년 뒤, 30년 뒤에도 내 원금을 갚고 또 그 기간 동안 내 이자를 꼬박꼬박 줄 거라고 난 믿기 때문에 너한테 돈을 빌려준다라는 뜻이 되겠죠. 그래서 집을 산다는 건, 부동산을 산다는 건 대한민국 장기 채권을 산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집 살 때 큰 목돈 만들어서 매도자한테 계약금 치러야 하죠. 그리고 대출도 필요하니까 은행 가서 대출도 받고요. 청약 당첨될 경우에는 건설사에 분양대금 치러야 하니까 일부는 우리가 내고 부족한 건 대출을 받습니다, 은행에서. 이 건설사도 생돈으로 아파트 지어 올리는 게 아니니까 은행한테 대출 받는 겁니다. 개인의 큰 돈, 기업의 큰 돈, 은행의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흐름이 하나 삐끗하면 동시에 문제가 생기면 이 돈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. 기업이 도산하면 구조조정하면 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과 은행이 큰 피해를 봅니다. 게다가 은행은 기업 대출에, 개인 대출에, 예금에, 전세 대출에 묶인 돈이 어마어마하니 더 중요합니다. 이러한 돈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불 끌어가는 소방수가 될 수밖에 없다, 이 얘기입니다. 이러는 이유가 건설사 배불리고 은행원들 성과급 파티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? 아니죠. 돈의 흐름이 막혀서 경제가 파탄나면 개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기에 그러는 겁니다. 그래서 정부는 이 사회와 경제가 파탄나서 집값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목하고 감시하고 조절하고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채권을 사서 안 팔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랑 집을 산 다음 들어가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랑 나라가 돈의 흐름을 조절해 줄 걸 믿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 겁니다. 구축 아파트에 보면은 30년간, 40년간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사신 할머니, 할아버지들 계시죠.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30년짜리 장기 채권을 사서 만기 때까지 계속 보유하신 거예요. 그 말이 무슨 말이냐? 그분들이 30년 동안 이자를 매년 받았어야 되는 거고, 근데 실제로 그 이자를 받진 않았죠. 그래서 지난 30년간에 예전에는 7천만 원, 8천만 원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8억, 7억, 6억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. 30년간의 이자가 쌓여서 그렇게 가격이 변한 거예요. 계산해 보시면 얼추 그 정도 가격이 나올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채권 금리, 장기 채권은 어디에 묶여 있느냐? 당연히 기준금리에 묶여 있죠.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어떤 지표에 연관되어 있느냐? 바로 GDP 성장률,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물가 상승률입니다. 두 가지가 가장 키포인트인 거예요. 그렇다면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만큼의 30년이 쌓이면 집값이 오른 만큼의 가격이 된다가 성립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만큼을 내가 내 자산을 매년 키우겠다라는 결정과 똑같은 셈이 되는 겁니다. 제가 이 말 하면은 또 뭐 인구의 문제, 또 우리나라 성장률 감소하는 것, 출산율 떨어지는 거,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나라에 미래가 없는데 집 사라고 부추기는 거냐, 24년도에는 더 떨어질 거다,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실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 좀 신기해요. 왜냐면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자녀분들이 있으세요. 그럼 내 자녀들이 미래에 살아갈 터전이 바로 10년 뒤, 20년 뒤 대한민국인데, 대한민국의 안 좋아질 거다라고 믿는다는 뜻이잖아요. 그럴 거면은 자녀분들을 왜 우리나라에서 키우시고 계세요? 외국으로 나가셔야지. 그쵸? 그래서 그분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는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